아니 애기들이 왜 암이 생겨요? 사실 간이랑 가장 관련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거라. 그냥 과 자체가 어려워요. 소아청소년과예요. 유연석. 네, 소아외과. 아 그럼 거기 외과예요. 여기 그 다들- 우리 같이 한 게 얼마?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홍경택 교수님을 모시고 소아청소년에서 간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혹은 그 전후로 치료를 같이 할 경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홍경택이라고 합니다. 전문 분야는 혈액종양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소아 혈액종양 관련된 질환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간이랑 가장 관련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드는데 간모세포종이라는 게 소아에서 특히나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양이 맞죠? 보통 간암 하시면은 간세포암이 정식 명칭인 것처럼 특히 작은 아기들한테도 아니 간에 애기들이 암이 왜 생길 수가 암이 있습니다. 생겨요? 소아암이라는 것이 드문 일이고 소아에서의 암이 인종과 나라와도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로 생기고 있어서 소아의 암들은 굉장히 드물지만 어느 일정 비율로 생길 수가 있고 어떠한 환경적인 걸로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호자가 뭐 잘못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암만이 아니라 소아암 전체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하죠. 이런 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많은 경우는 원인이 명확치 않고 굉장히 확률적인 병인데요. 간에도 드물지만 그러한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그래서 조금 더 독특하죠. 간모세포종입니다.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아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처럼 건강검진이 없잖아요. 이렇게 씻기거나 그럴 때 배가 좀 볼록 나와 보인다거나 네. 뭐가 만져진다고 그랬을 때 의심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배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암인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뭐 항암 치료를 하는 건가요? 어떤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암인데 모세포종이라고 하니까요. 흔히 말하는 줄기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간에서 그렇게 분화될 수 있는 데서 기원한 암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암 치료라고 하는 네. 독한 약에 반응을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어른들의 간세포암과는 다르게 조금 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 간모세포종으로 간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간모세포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술로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종양이 딱 발견돼서 오는 게 아니라 증상이 생길 만큼 커져서 오기 때문에 왔을 때 처음부터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물 치료로 최대한 줄이고 정상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절제하는 게 제일 표준 치료가 되고요. 간혹 가다가는 이 암세포가 너무 간에 전반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불가피하지만 간 이식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림프구 증식 질환 이것 때문에도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뭔 건가요? 저도 좀 어려운 병인데요. 어떠한 장기 이식을 했을 때에는 남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시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가 좀 중요합니다. 엡스타인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걸렸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 때 처음 걸렸으면 임파선도 붓고 네. 심한 목감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계에 의해서 좀 억눌린 채로 몸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식술을 받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쓰시게 되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를 놓치게 되고 이 바이러스는 종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림프구라는 데를 네. 감염시켜서 지금 그래서 림프종 같은 림프구 거가 증식 질환이 맞습니다. 큰 틀로는 악성 림프종에도 속합니다. 그럼 이식하고 나서 림프종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간 이식을 잘 받고 회복 중인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주 드물지만 굉장히 더 큰 병이 하나 생기는 거라서 빨리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BV가 좀 검출이 된다고 항상 바로 다 치료를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치료를 하는 건가요? 간혹 가다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꼭 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조금 검출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식 초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에는 이러한 림프 증식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정상의 임파선보다 좀 커 보이거나 모양이 나쁘다 그럴 때는 조직 검사가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엡스테인바 바이러스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그런 약이 딱히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너무 높을 때는 최근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면역 억제를 낮추는 겁니다. 나의 면역을 믿는 거죠. 면역 억제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심지어 면역 억제제를 낮췄는데도 바이러스가 올라가면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은 타깃이 되는 림프구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제일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비림프구라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이식한 이후에 약을 줘서 이 바이러스가 사실 문제를 일으킬 원인 자체를
좀 줄여버리는 건데요. 근본적인 치료는 못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면 네.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병이네요. 또 쉽지 않은 병이 또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저도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가증 이게 뭔가요? 아주 드물지만 우리 건강하던 소아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성 간부전,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열도 나고 급격히 간도 나빠지면서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혈액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우리 내 면역 세포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보통 염증이라고도 네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멈춰야 되죠. 진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몸을 공격하다 보면 유독 간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간만 먼저 나빠져서 급격한 간부전으로 먼저 발현하고 뒤늦게 혈액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이식을 또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간팀과 같이 협진을 하면서 약물로서 이런 급성 간부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저희가 간별 진단을 이제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간 이식하고 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다? 생각보다는 꽤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간 이식까지 안 가고 간 수치가 막 오르고 이유 없이 간염을 앓고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이유에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우리 빈혈 이런 것 같이 혈구세포가 떨어지는 재생불량, 잘 못 만드는 그런 빈혈이 옵니다. 이런 재생불량 빈혈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이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를 공격함으로써 혈액이 떨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간염이 생겼던 것도 그런 일종의 자가 면역에 의한 원인이었는데 그런 간염 이후로 이런 재생불량성 빈혈이 올 수 있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간들간들을 보다 보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간은 놔두면 된다. 나를 건드렸습니다. 가만히 놨다. 우리 몸에 자발적인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골수도 원인이 되는 걸 잘 해결해주면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개의 경우 이식하신 이후에 약을 좀 세게 쓰다가 네. 약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혈액도 따라 좋아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데요. 그 이후에도 이 골수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너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골수 자체에 대한 이식 치료랄지나 골수 이식. 아니면 추가적인 면역 억제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소아, 아기들을 더 많이 보실 거고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나 혹은 그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은 소아 아이들, 특히 또 청소년들, 한참 자라나고 이 예쁜 아이들이 꿈을 가질 시기에 덜컥 혈액의 문제, 특히 또 암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러한 병이 환경적인 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굉장히 날벼락처럼 이 병을 겪기 때문에 온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병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병의 완치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모든 혈액 소아암의 전체 생존율이 거의 82%를 넘은 게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이 생존자로서 더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욱더 관심과 따뜻한 지지가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같이 협업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또 저희 아이들도 같이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좌절할 일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